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에서 있는 송상효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그 오픈소스 관련해서는 2007년부터 계속 일을 했고요. 여러분 공무원분들한테도 이 오픈소스 쪽 관련해서 많은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전자언어 표준 프레임워크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 오픈소스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라이센스와 저작권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상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강사 양력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은 크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감인데요. 이 부분은 자료는 많지만 간단하게 좀 확인해야 될 것들만 좀 짚고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시에 참조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니까 필요시에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원래 이 라이센스라는 거는 법적 관련된 이슈라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픈소스 거버넌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거버넌스는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및 그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오픈소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해야 되는 체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만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기여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픈소스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그 다음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쪽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참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저작권의 일부입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구매도 할 때, 그럼 SI 프로젝트 할 때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저작권 이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를 오랫동안 많이 해서 많이 쓰던 자료인데요. 보통 이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러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거, 무료 이런 얘기만 쭉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관련된 라이센스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준수해야 될 내용도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용 소프트웨어와 다른 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차트를 많이 썼는데요. 여기에서 크게 나눠보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좀 재료 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쓸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쓰는데요. 하나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신하기 위해서 무료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코드 자체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또 구분해서 잘 설명을 드릴 건데, 이와 비해서 상용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은 그냥 드시면 되는 요리와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게 되면 여러분들은 숟가락 들고 그냥 드시기만 하면 돼요. 쓰시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커스터마이징도 하고 필요한 형태로 고쳐 쓰시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재료와 같고 상용 소프트웨어는 잘 만들어진 요리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 강의랑 같이 하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도 여러분들이 개발을 잘 하기 위한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재료로 잘 모아놔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이 오픈소스에 대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고요. 또 최근의 오픈소스들은 이 최신성,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표준화된 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다양한 그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좋은 프로젝트, 좋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클립스, 뭐 우분투, 뭐 타이젠, 뭐 이렇듯이 지금 전 세계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이런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고, 이런 단체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오해하고 실체를 좀 항상 말씀드리는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이 무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무료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드리는 겁니다. 일반 상용 소프트웨어는 돈을 지불해야지 쓸 수 있는 자유가 생기지만,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상용 소프트웨어 대체제로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다양한 상용 소프트웨어의 대체제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런 대체제의 패키지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말고 다양한 코드들도 여러분들은 쓰시기 때문에 다 상용 소프트웨어 대체제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사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고요.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는 하드웨어에서도 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돼서 여러분들한테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기도 쓸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아이폰 안에도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법적 고지라는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무슨 소프트웨어를 썼다라는 리스트가 쭉 나올 정도로 대부분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하드웨어는 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얘기하면 대부분 패키지만 얘기하시죠. 뭐 OS가 어떻고, 웹서버가 어떻고, DB는 어떻고, 뭐 언어는 어떻고, IDE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만 쭉 하시는데, 이거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냥 다운로드 받아 쓰시는 거고요. 이거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여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부분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신하는 패키지로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 개발 시에는 코드 자체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라이센스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코드를 가져다 쓰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가져다 쓴 소스를 갖다가 상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것을 배포했을 때는 이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의해 가지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정리 드리겠지만, 그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SI 프로젝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면, 왼쪽에 있는 패키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술 지원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그 납품한 기업이나 유지보수 업체에서 대부분 커버를 할 거고요. 그 부분보다는 받아들인 코드 안에, 일반 상용 소프트웨어 안에도 오픈소스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최근에 발생을 하냐면, 대부분의 코드의 취약성이 이런 오픈소스 코드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분들도 실제 그 상용 소프트웨어, 특히 국내에서 만든 상용 소프트웨어 안에는 어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 그러니까 버전과 그
상용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오픈소스 리스트를 다 받으셔야 되고요. 추가로 여러분들이 SI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또 어떤 오픈소스의 코드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것들도 역시 프로젝트 마무리에는 어떤 오픈소스를 썼고 그거의 버전은 어디고 어디에서 다운로드했고 이런 것들을 명확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후에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해당 오픈소스의 취약점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다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픈소스 쪽에 이런 소스가 단순하게 라이센스 쪽에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소스 쪽에 이런 취약점 분석도 외부에서 다양한 코드의 위험성도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오픈소스 코드에 대한 명확한 리스트와 버전들을 관리해야지만 사실은 오픈소스를 잘 해야 되는데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으로 이런 코드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트를 가장 잘 제공하는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쪽의 리스트처럼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받으시면 대부분 어떤 라이센스에 어떤 버전을 썼는지가 다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 지금 GitHub을 통해서도 제공이 되고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렇게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지원되는 것들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 리스트와 버전을 다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왼쪽에 패키지는 사실은 별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이 소스 코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잘 쓰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활용 분야는 뭐 간단하게 넘어가면 이제는 오픈소스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다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가장 뜨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AI는 오픈소스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앞으로의 중요한 기술과 서비스는 이런 오픈소스 기반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잘 알고 잘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동안 매년 인포월드의 보시 어워드라고 그래서요. 여기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나중에 시간 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알지만 대부분 개발 툴, 그 다음 빅데이터, 그 다음 인프라,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시큐리티 뭐 이런 쪽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백엔드,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보다 인프라에 관련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오픈소스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017년, 2018년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점차 늘어가는 거는 보시면 뭐 소프트웨어 개발, 클라우드, 뭐 데이터 스토리지, 분석. 근데 이제는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대부분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분석들이 다 오픈소스로 되고 있다는 전체적인 트렌드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오픈소스를 여러분들이 쓰실 때 대부분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아 쓰냐면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 쓰시거든요. 그때 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흘러와서 어떻게 수정되고 보완됐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실질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쓰기 위해서는 GitHub이나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원래 프로젝트에서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야지 문제가 없이 쓰실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 버전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 버전에 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 세 번 지나온 그런 코드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출처도 명확하지 않고 그 중간에 어떻게 수정 보완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픈소스 메인 프로젝트에 가서 다운로드해서 쓰기를 권장드립니다. 다른 쪽보다 여러분들이 GitHub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이게 검색 예전에보단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가보면 메인 프로젝트, 서브 프로젝트 이렇게 프로젝트 단위가 워낙 많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스가 거기 있는지 찾는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진짜 전문가예요. 여기 지금 우리 전자정보 표준 프로그램에서 담당하시는 개발자들은 잘 찾으실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아마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어디에 가면 찾기 쉽냐? 이게 블랙덕에서 지금 뭐 인수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openhub.net이라는 데에 가서 검색을 하시면
쉽게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고 여기에는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지 참여하는 개발자가 얼마나 많은지 최근에 업데이트가 잘 됐는지 이런 여러분들이 쓰시려고 하는 프로젝트 코드 자체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믿을 만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까지도 하시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쓰실 때는 이렇게 철저하게 어디에서 가져왔고 출처를 밝힐 수 있는 메인 프로젝트에서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생태계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참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 아주 협단체가 있고 원래 프로젝트 하는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딜리버리하는 그 기업들이 있죠. 그런데 다른 글로벌 프로젝트는 이 생태계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쓰기가 되게 좋은데 국내에 있는 일부 프로젝트들은 사실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뭐만 있냐면 프로젝트만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사용자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하고 사용자만 있다 보니까 이게 동력이 없습니다. 그 개발자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개선을 할 수 있으려면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하는 기업도 함께 돌아가는 이런 생태계가 필요한데 이런 생태계 없이는 사실은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발전하기도 어렵고 유지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이 생태계가 잘 갖춰졌고요. 물론 이게 정부가 주도해서 이끌어주긴 하지만 아직 민간에서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같은 이 정부에서 지원한 한이 있더라도 이런 생태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쓰는 사람 입장에서 더 원활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해외의 케이스인데요. 다양한 그 협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픈소스를 어떻게 만드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저 스프링이나 이런 거 그냥 가져다 쓰기 되게 좋지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비용도 많이 되고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일반 개발자들은 그럼 왜 만드냐? 여기에서는 가장 큰 거는 그 실질적인 결과물보다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글로벌 개발자들은 프로젝트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으로 자기가 능력을 인정받고 그로 인해서 관련된 다른 프로젝트들과의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는 거지 프로젝트 자체가 돈이 되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초기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달라졌어요. 최근에는 이제는 쓰여져야지 오픈소스도 좋다 이렇게 돼가지고 리눅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개발자들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아파치 계열의 프로젝트들도 역시 이 산업화보다는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그다음에 개인의 능력을 이런 위주로 뭐 프로젝트가 됩니다만 최근에 가장 빨리 발전한 오픈스택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에서 후원을 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쓰여지면서 그 발전을 했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는 조금 앞에 생태계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기업이 후원하고 같이 참여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가 그럼으로써 좋은 프로젝트가 되는지가 중요하게 됐고요. 지금 상업 소프트웨어는 한계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오픈소스를 오픈하기 시작을 했고요. 오라클도 그랬고요. 이제 모든 그 소프트웨어 상업 소프트웨어들은 이제는 그 상용 형태보다는 이제 사용자 기반 하는 형태, 그러니까 사용하는 만큼 돈을 받거나 아니면은 서비스를 통해서 받는 형태로 좀 바뀌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대부분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 올라오면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쓴 만큼 제공하는, 그러니까 오픈소스도 사실은 쓴 만큼 기술 지원을 받는 형태랑 똑같은데요. 이제 더 이상 상용 소프트웨어, 상업 소프트웨어는 점차 없어지고 오픈소스 기반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픈소스가 없으면 안 되고 오픈소스만이 그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 있는 핵심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오픈소스에 참여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리딩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픈소스는 이제는 뭐 공짜다 무료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최신 기술을 쓰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안이 보증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오픈소스 쓰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센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 하면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강의한다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도 라이센스 관련해서 이 정도 앞에 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까지 한 7년 걸렸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 저도 이 전공이 또 저는 원래 컴퓨터 공학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지만 이 문학 이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라이센스 그랬더니 법정 문서가 나타나고, 그 문서도 또 황당한 거는 한국의 법률 문서도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영어로 된 라이센스 문서입니다. 물론 지금 한국에서 외국에 있는 라이센스를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도록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번역된 게 라이센스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 수준이지, 라이센스는 원래 만든 영문 라이센스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도 어려운데 영어로 돼 있고, 그걸 이해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그 법률가가 아니면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발생하면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게 빠른데 그 전에 최소한의 우리가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만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실질적인 법률은 그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에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구글하고 그 오라클하고도 싸우고 있고요. 관련된 라이센스 때문에 다양한 오픈소스 그 관련된 법정 이슈들은 외국에서도 큰 기업들끼리도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는 뭐가 옳다 그러다 이런 것들보다는 법률적 이슈에 대한 대립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대응한다라는 건 좀 한계가 있고요. 최소한 기본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오픈소스를 쓰시긴 잘하는데 쓰시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오픈소스 라이센스 때문에 오픈소스 못 써, 이런 얘기 주로 하십니다. 이거는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라이센스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라이센스 하면 대부분 뭐만 얘기하냐면 GPL이라는 General Public License라는 리눅스에 있는 가장 그 강력한 라이센스만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물론 GPL 라이센스가 많긴 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라이센스도 있고, 어떤 거는 그야말로 편안하게 써도 별 문제도 없는 그런 오픈소스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오픈소스 하면은 다 내 소스 다 내줘야 돼, 그래서 쓰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오픈소스의 라이센스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오픈소스를 제대로 쓰기 위한 문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픈소스 라이센스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소스를 그냥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남들 쓰라고 내놨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걸 가져다가 아무 제약이 없기 때문에 내가 쓰고 고쳐가지고 그 고친 거를 또 내 거라고 내놓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가져다가 내 거로 만들어서 또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스를 누구 거라고 그래요? 자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스 원래 만든 사람도 그 대우를 못 받고, 그 다음에 추가 기여한 사람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픈소스 자체가 발전하기 위해서 원 저작자와 추가로 개발한 사람들을 여기에
그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만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 쓰지 말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적인 룰만 지키면 되는데 살짝 뭐 공짜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죠. 이랬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오픈소스 라이센스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센스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눕니다. 퍼미시브하고 카피 레프트인데요. 이 퍼미시브 라이센스라고 하는 거는 쓰라고 허락한 겁니다. 이거 그냥 오픈했으니까 여러 번 쓰세요. 자유롭게 쓰세요라고 라이센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퍼미시브 라이센스를 쓰면 사실은 큰 문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MIT, BSD 뭐 이런 라이센스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가져다가 쓴 거를 말을 안 해도 되고 뭐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자체의 코드가 저작권에 의해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 거다라는 거 정도만 밝히면 됩니다. 그거를 바꾸셔도 되고요. 그거를 상용 소프트웨어에 넣어 쓰셔도 되고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퍼미시브 사용함에 있어 별 요구를 하지 않고요. 그냥 편안하게 쓰세요. 그 다음에 다만 그냥 제 거라는 것만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이런 정도의 라이센스가 퍼미시브 라이센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피 레프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GPL 라이센스죠. 리눅스 계열의 라이센스는 소스 코드가 많이 사용되기 위해서 됐고 이거는 커뮤니티가 발전하기 위한 제약이 있는 겁니다. 원래 소스 코드를 가져다 썼다라고도 얘기하고 이완 이런 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신이 만든 것도 내 프로젝트에 기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픈소스를 가져다 쓴 거를 여러분들도 같이 오픈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를 문서화시킨 거죠. 그런데 그것도 단순히 내가 쓸 때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배포할 경우에는 원래 있는 소스 코드와 여러분들이 만든 소스 코드까지를 이왕이면 다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좋은 소스를 만들고 개발할 수 있도록 좀 해줘라. 이런 의미가 배포 시에 관련된 문구를 정리한 카피 레프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give me credit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퍼미시브 라이센스의 대표적인데요. 신용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한 것만 알아줘. 이 정도로 되고 give me fix 이런 거는 MPL, EPL, 뭐 LGPL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그 일부는 공개해주고 그런 규약이 조금 있는 거고 give me everything은 이제 GPL 같은 경우에는 다 내놔. 내 거 썼으면 네 거도 다 내놔. 우리 다 같이 만들고 다 같이 쓰자. 이런 그 형태입니다. 이 부분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특징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면 영어로는 이렇게 되는데 유럽에 가면 사실은 오픈이란 얘기보다는 리브레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자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쓰기 위한 건데 이게 오픈 뭐 이렇게 되면 프리하고 이게 충돌이 나잖아요. 오픈되면 뭐 마음껏 써 이렇게 돼서 자유를 얘기합니다만 이게 잘못해가지고 프리로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틀리게 소프트웨어를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만든 게 오픈소스 라이센스다. 그러니까 쓰여짐에 의해서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다른 거를 만드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포 시의 문제지 쓰는 것은 무한 자유를 드립니다. 다음은 얘기한 카피 레프트입니다. 이거를 남한테 배포,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 이럴 경우에는 원래 자기 거랑 남의 거를 분명히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당신 것도 오픈해줘라. 그래야지 점차 발전되니까. 그러니까 배포 시의 문제를 카피 레프트라는 규정으로 만든 거고요. 무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부에서 쓰는 거는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조직 내나
내가 혼자 쓰는 데는 무료입니다. 이거는 자유를 떠나서 돈을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쪽이냐면 대부분 아까도 얘기 드렸던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쓰는 게 사실은 이런 형태로 쓰는 거죠. 내가 쓸 때. 그런데 이런 패키지 소프트웨어도 만약에 내가 CD에 담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다 이랬을 경우에 사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니면 온라인으로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이 다운로드 받은 것들 내 소프트웨어랑 묶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다. 이것도 사실은 배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소스 속에서 무료지만 뭐는 무료가 아니면 소스 자체는 무료지만 이거를 잘 쓰기 위해서는 기술 지원이나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무료가 아니고 유료라는 거. 그래서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기술 컨설팅, 그 다음에 기술 지원, 교육 이런 게 유료지 소스코드 자체는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반환의 의무입니다. 크게 특정 GPL 계열의 라이센스는 가져다 쓴 코스하고 결합이 된 형태에 따라서 원래 자기가 쓸 때 상관없이 배포 시에는 같이 오픈을 해달라는 거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메인 프로젝트에 좀 기여를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지 메인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발전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이 어디 붙어 있느냐가 나중에 이제 제가 저작권 있을 때 얘기 드리겠지만 저작권은 소스 코드 자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오픈소스 코드에 보면 앞에서 봤듯이 소스 코드 자체에 라이센스는 어디에 있고 이거는 무슨 라이센스고 이런 것들을 요즘에 코드 자체에 넣어놓습니다. 스크립트로. 이렇듯이 코드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살짝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이제 프로젝트에 가면 소스 코드 말고 거기에 만든 스펙이라고 그러죠. 설계 문서. 설계 문서는 사실은 설계 문서 자체로 다른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 자체에 저작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문서에 따른 그 일반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서는 그 나름대로 저작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든 모든 것에는 저작권이 있다. 만드는 순간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저작권을 하면서 되게 재밌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특허 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똑같은 내용을 C로 만든 것과 자바로 만드는 것은 다른 저작권입니다. 결론적으로는 C로 만든 오픈소스와 자바로 만든 오픈소스는 다른 오픈소스라는 겁니다. 배포가 아니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그 어떤 문서로 만들어낸 그 자체, 소스코드 자체로 보호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핵심 의무사항인데 주목되는 게 많습니다. 첫 번째 오픈소스를 배포시, 이거는 배포시입니다. 배포시에는 이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사용권 고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를 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아이폰이나 이런 데도 요 사용권 고지에 대한 리스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져다 온 오픈소스가 뭐니까 그 오픈소스는 무슨 라이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라이센스에 대한 사용권을 고지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작권에 대한 고지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거는 저작자가 누군지를 밝혀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저희가 라이센스를 얘기할 때 아까 퍼미시브 라이센스 기본적인 거는 배포할 때는 누구 거다라는 거는 최소한 알려달라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정도는 사실은 별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위에 사용권 고지의 대부분 저작자가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권 고지를 하게 되면 그 라이센스나 관련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함께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용권 고지와 저작권 고지는 필수로 해야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소스 코드는 GPL 같이 카피 레프트 라이센스에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특허 포기의 의무는 조금 있다가 특허 포기에 대한 상황이 될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통 의무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복잡해서 뭐 다 설명드리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복제 배포 수단의 권한을 허가하는 거는 다 있죠. 그 다음에 앞에 얘기한 것처럼 배포 시 라이센스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저작권 고지, 뭐 어트리뷰션 고지사항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게 앞에 얘기한 기본적인 앞에 얘기한 의무사항 있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라이센스별로 다양한 체계가 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증의 부인과 책임의 제한입니다. 오픈소스를 쓰실 때 여러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건 자유지만 거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원 만든 저작자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보증을 거기에 묻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증하는 게 서비스가 된 거예요. 그 코드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 쓰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누군가가 보증을 하고 책임을 져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서비스가 이제 오픈소스의 그 워런티 서비스, 보증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센스에는 그런 보증의 내용이 없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보증 안 해. 쓰는 건 자유지만 문제 생겼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게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난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자유롭게 쓰되 거기에 발생한 문제는 나한테 묻지 마. 하지만 이게 프로젝트의 이슈로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이런 거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고쳐서 올릴 테니까 넣어주세요. 이런 거는 돼요. 이런 건 되지만 그 자체를 그냥 써가지고 발생한 문제를 책임을 요구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보증해야 된다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자체를 오해하시는 게 이제 이 납품을 통해서 받으면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 버전을 받으면 사실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책임도 없고 보증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는 사람이 인건비가 들고 그다음에 보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증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은 든다라는 거죠. 사실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도 위에보다는 보증과 책임을 갖기 위해서 패키징하고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배포할 때 그냥 커뮤니티로 배포하는 게 아니라 표준 프레임워크는 이런 보증을 하고 기술주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책임도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젝트에서 거의 대부분 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책임이라는 게 뭐 다양한 문제도 있지만 그것들을 져줘야지 기업이나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는 좀 마음 놓고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비스로 들어가는 거고요. 기본적인 커뮤니티에서는 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라이센스 분류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1시간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소프트웨어 자체는 오픈소스 라이센스와 우리가 얘기하는 비공개 라이센스, 커머셜 라이센스,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아니고요. 공개와 비공개 라이센스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오픈소스의 반대말은 상용 소프트웨어가 아니고요. 오픈소스의 반대말은 비공개 오픈소스입니다. 넌 오픈소스가 반대말이라 라이센스 입장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개한 라이센스냐? 공개하지 않는 라이센스냐? 이렇게 나눠지고요. 거기에는 특허에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쉐어드웨어라고 그러죠. 쉐어웨어, 프리웨어처럼 상용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이런 비공개 소프트웨어 중에 있는데 그럼 상용 소프트웨어는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냐? 거기는 제품을 판매 시에 고객과 직접 계약하는 판매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판매 방식에 따라 기업하고 개인이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화된 라이센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런 거죠. 이 버전을 샀을 때는 업데이트 되지 않는 한은 죽을 때까지 써 이렇게 대하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사용권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실행 파일을 주고 사용권을 쓰게 하는 이런 라이센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용 소프트웨어는 상용 소프트웨어 자체 하나하나가 라이센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지금 이제 두 개의 라이센스로 나눠지는데 반환을 해야 되냐 반환하지 않아도 되냐. 아까는 그래서 퍼미시브와 카피 레프트로 이렇게 나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반환이 뭐냐면 의무가 있는 거하고 이제 퍼미시브 같은 반환 불필요 우리가 허락만 해주면 쓰는 요 걸로 나눠지고 거기에서 특허 조항이 있는 게 있고 또 그 특허 조항이 없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GPL이 초기에는 특허 조항이 빠졌다가 3.0부터는 이제 특허 조항도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뭐 LG, IBM이라든지 이 특허 조항이 이제 들어가서 그 이유는 이제 뒤에도 특허 때 얘기 드리겠지만 이게 소스가 오픈되고 다 오픈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특허인데, 그러니까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받은 게 특허인데 이 특허를 오픈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나 지속적인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기능을 개선하는 거지. 원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지금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하고 좋은 기능을 넣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가 걸려 있으면 추가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허 조항이 있고요. 특허 조항 없는 게 있고, 반환 불필요는 이제 제약이 있는 거랑 제약이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장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해피한 거 MIT나 WC3 뭐 이런 라이센스는 그거고요. 제약은 뭐 BSD, 오리지널 BSD나 아파치 계열이 있는데, 아파치 계열은 뭐 상용 소프트웨어도 뭐 있고 뭐 이런 제약적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라이센스는 거의 이 아파치 계열이기 때문에 사실은 빅데이터를 만들고 개발하는데 이런 아파치 라이센스 계열 때문에 사실은 많이 쓰여지고 발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라이센스가 이런 반환 불필요에 대한 MIT나 BSD 라이센스가 많아서 인공지능도 원활하게 발전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카피래프트는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좀 뭐 설명을 좀 줄이면 어쨌든 GPL 계열이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적인 거는 MPL, 그 다음에 비카피래프트라고 얘기되지만 사실은 퍼미시블 라이센스가 BSD 계열입니다. 현재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되게 많고 유명한데 대부분 아시면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제네럴 퍼블릭 라이센스, GNU GPL 라이센스, 그 다음에 MIT 라이센스, 아파치, 뭐 BSD 뭐 이런 라이센스가 대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라이센스가 크게 아까 GPL, MIT, 아파치, 뭐 이쪽 BSD 이런 아는 계열이 거의 8, 9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요 라이센스가 여러분들이 쓰는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특정 소프트웨어는 또 자기만의 라이센스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가 이게 많다고 해서 모든 거를 다 커버하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라이센스에 대해 문제로 얘기하는 내가 오픈소스를 가져다 썼으면은 이제 배포할 때 내 것도 오픈해야 돼. 그러면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대표적으로 GPL 라이센스입니다. GPL 라이센스를 기준으로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소스 코드가 있어요. 원본 소스 코드가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 수정을 해서 붙인 부분이 있고 이거를 링크 형태로 걸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안드로이드가 이런 케이스인데요. 안드로이드의 기본적인 커널은 리눅스 커널을 씁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자체의 라이센스는 다른 라이센스거든요. 아파치 계열의 라이센스인데 이게 둘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쓰냐 하면은 지금처럼 데이터만 오갈 수 있는 링크를 열어놔서 두 개의 라이센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GPL 계열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가져다 쓸 때는 어떻게 결합을 했냐에 따라서 라이센스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없고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고 대부분 링크로 걸어가지고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이 또한 최근에 링크 방식이 다양하게 나와서 API를 쓰더라도 뭐 데이터만 넘어갈 수도 있고 그 관련된 다양한 뭐 아키텍처나 코드까지 이렇게 아시지만 요즘에는 포인터나 이런 거 들어가면은 사실은 데이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펑션도 같이 들어갈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상당히 많고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다양한 소송건들이 어떤 형태로 결합돼서 문제가 발생하냐 안 하냐 이런 거 가지고 소송을 많이 합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는데요. 이 이슈는 나중에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듀얼 라이센스의 설명을 좀 드리면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돼 있는 거를 상용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없다,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오픈소스인데 무슨 상용 라이센스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모든 코드를 내가 만들었어. 그런데 내가 만든 거를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배포해도 되고요. 내가 만든 거니까 이거는 상용 커머셜 라이센스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남들한테 야 이거 맘대로 써 할 때는 그냥 라이센스로 써고 그 대신 나는 이거 책임 안 질 거야 이렇게 하고, 커머셜로 갈 때는 그거를 진짜 잘 아까 얘기한 책임도 지고 보증할 수 있는 형태로 판매하고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다른 얘기는 모든 코드가 내 거일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다양한 오픈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다. 이럴 경우는 듀얼 라이센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전제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내 거일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지만 남의 거 갖다 썼다? 그거는 이제 각 다양한 라이센스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고 거기에 있는 거 별도로 배포해야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개의 라이센스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특허를 좀 말씀드릴게요. 특허권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오픈소스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다운로드 받아 쓰기 때문에 이게 특허로 보호받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특허 보호받는 거를 내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코드 집어넣어 딱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기본 뭐 GPL 이런 계열보다 아주 간단한 퍼미시블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갖다 썼어요만 얘기하고 충분히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특허가 걸려 있으면 이게 외부에 배포해가지고 판매되면 특허 소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 특허에 있는 소스를 가져다 썼냐. 이럴 경우에는 오픈소스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게 특허권을 차별적으로, 그러니까 특허를 내는 거는 상관이 없으나 이 특허를 실시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만 있고요. 특허를 보유하고만 있고 실질적으로 오픈소스의 특허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걸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선스가 특허 소송을 하는 것도 그러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특허 소송 할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아파치가 대부분 그런데요. 이게 두 번째인데, 그러면은 아파치 코드를 가져다 썼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라이센스에 대한 조정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가져다 쓰고 쓴 거에 대한 특혜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발생한 거를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특허는 내지만 많은 사람 쓸 수 있게 돼서 특허에 대해서 위에 얘기한 실시는 하지 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특허라는 게 코드는 내가 만들지만 원래 특허는 다른 사람이 가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에 대한 다양한 이 내용들이 사실은 라이센스 안에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 오픈소스 라이센스에서 특허 조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뒤에 또 이제 저작권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허가 어떻게 만들고 보호되고 저작권은 어떻게 만들고 보호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적당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특허는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특허로 낼 때는 문서예요. 문서하고 도면이 아이디어로 가지, 실질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코드 자체는 특허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코드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거고요. 그 아이디어를 그 특허청이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인정을 받으면 그게 특허예요. 그러니까 특허는 아이디어고 코드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 채팅이 기본적으로 카카오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채팅에 대한,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 채팅에 대한 우리가 특허를 냈어. 그러면은 전 세계의 어느 누구도 카카오톡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죠. 그럼 그 회사만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거를 가져다가 업그레이드 하면은 또 배포하려면 특허 소송 걸리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오픈소스는 특허가 적당하지 않다. 게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특히 GPL 쪽에서 그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GPL에 있는 특정 단체는 이 모여가지고
특허를 대응할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GPL 계열의 그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는 그 기관이나 기업이나 단체들은 거기가 오픈 인벤션 네트워크라는 단체거든요.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허로 함께 대응한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오픈소스 관련된 특허는 그런 단체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오픈소스 쪽의 특허는 뭐 라이센스도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허가 큰 이슈는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오픈소스 쪽에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제대로 쓰고 있고 라이센스에 의해서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는데 이 라이센스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같이 섞여 있는데 하나는 아까 얘기한 GPL은 다 오픈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MPL은 결합해서 써도 문제가 없어. 이게 하나의 코드로 섞여 있으면 뭐 라이센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라이센스는 오픈해야 돼, 어떤 라이센스는 오픈 안 해도 돼 이러면 두 개의 코드가 한 번에 섞여서 내 코드랑 섞여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양립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컴플라이언스 툴, 그러니까 라이센스 검증 툴이 있고 그 검증 툴에서 발생한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이런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라는 체계인데요.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배포시 특히 상용 소프트웨어나 SI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남들의 배포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히 오픈소스를 가져다 썼으면 이런 준법, 컴플라이언스는 해보셔야 되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이 발생이 되면 어느 누구나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상용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펌웨어 이런 것들은 이게 소스가 나가는 게 아니라 바이너리나 실행 파일로 빈 파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거 돼 있는데 니들이 알겠어 이렇게 되지만 최근에는 그거를 리컴파일 리엔지니어링해서 다 뽑아내서 이게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이런 걸 밝혀낼 수 있는 기술까지도 있기 때문에 뭐 숨길수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코드들은 다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양립성 이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 라이센스 문제는 뭐냐? GPL처럼 카피 레프트에 관련된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립성이 있을 때 그 양립성을 없애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대응하는 게 오픈소스의 기본적인 라이센스의 대응 방안입니다. 한 시간을 하고도 남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하기 위한 가이드가 그 나이파 그러니까 정보통상산업진흥원하고 그 다음에 KCC 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배포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돼서 물론 이거를 굉장히 교육도 많이 하고 배포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얘기한 몇 가지 항목들을 잘 알아주시는데 이거를 준수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엔드 유저이기도 하지만 프로젝트를 제공받을 때 사실은 이게 함께 제공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고객인 내가 이런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없게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막 제공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를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엔드 유저부터 중간에 제공한 모든 기업과 관련된 데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1차 책임은 누가 지냐면 엔드 유저가 집니다. 왜냐하면 엔드 유저가 배포할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다른 부처나 아니면 해외 수출하거나 이럴 때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컴플라이언스를 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개입니다. 일반 프로젝트, SI 프로젝트나 아니면 상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컴플라이언스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것들은 뭐가 있냐면 내가 스스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오픈소스 R&D도 하고 내가 오픈소스를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배포하고 우리 이제 레드햇처럼 아니면 뭐 이런 그래서 지금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자체가 오픈소스 커뮤니티하고 R&D를 통해서 만든 것들을 배포하는 거죠. 요 두 케이스로 좀 나눠지는데 일반 프로젝트는 거버넌스라고 검증을 하면은 끝나는데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 그러니까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는 데는 또 오픈소스 전체적인 개발 방법론이나 이런 것도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그 쓰는 이런 공공기관에서 오픈소스를 쓰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R&D 연구기관에서 오픈소스를 쓰고 프로젝트를 하는 데는 이런 또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프로젝트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데서는 또 거기에 관련된 그 문제들을 대응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플라이언스는 이렇게 되는 거죠. 라이센스 범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용화나 결합의 문제에 대응도 해야 되고, 또 혹시 특허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특허 쪽에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오픈소스의 준법사항입니다. 컴플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검증을 위해서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코드아이라는 툴을 만들어서 오래전부터 배포하고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이게 글로벌로 지금 제일 유명한 블랙덕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툴들이나 아니면 상용 소프트웨어로 서비스하고 있는 이제 팔라미다라는 것들은 이제 비용을 주고 컴플라이언스를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비싼 돈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국내에서 만든 코드아이나 이제 파살로지라고 하는 또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쓰면 여러분들의 코드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추출을 해줍니다만 그게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전문가들이 좀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 코드아이라도 한번 돌려봐서 아 이게 이슈가 있네 없네 정도는 물론 이게 글로벌인 블랙덕 소프트웨어처럼 완벽하게 대응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특히 대표적인 GPL 계열, 카피 레프트 계열은 거의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신 만들어진 것들은 못 잡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다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공자, SI 프로젝트를 하는 데를 통해서 이런 검증해가지고 검증 레포트 내주세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오픈소스를 썼고 무슨 버전이고 어디에서 가져왔고 이런 거는 소스 코드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 프로젝트가 돌아간다라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오픈소스에 문제가 없도록 그 제공자한테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요. 이 부분은 필히 하셔야 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니터링 체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글로벌로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큰 이슈가 아직은 없습니다만 기업들은 어느 정도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수익을 얻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오픈소스 이런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감시단체가 있어요. 이게 이제 프리소프트 파운데이션, 뭐 GPL 바이올레이션, 뭐 SFLC,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법센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의 이슈가 크지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는 잠잠합니다만 어쨌든 국내에서도 몇 번 소송을 당했습니다. 얼마 뭐 전에 뭐 우리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 거기에서도 오픈소스 라이센스 문제가 그 왔었는데 이제 대응을 한 걸로 알고요. 뭐 우리나라 기업이 특히 해외에 수출할 경우에는 이 오픈소스 라이센스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특히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라이센스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버넌스는 뭐 이런 각 부서별로 개발 부서, 주관 부서 아니면 최근에 이런 법적 부서 아까 얘기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해서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 지금 얘기한 거는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대기업들, 뭐 현대자동차도 지금 마찬가지죠. 현대자동차도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자동차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에서는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 방법이 있는데요. 가져다 썼어요. 그럼 우리 것도 공개해야 돼. 이럴 때 공개 방법은 아주 심플하게 예전에는 CD 담아서 요청하면서 대응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소스 줘 했을 때 주면은 되는 게 공개 방법입니다. 근데 소스 줘 해서 대응하기 귀찮으니까 대부분 어디에다 놔요? 인터넷이나 URL 걸어놓고 그래서 거기를 보라고 하고 지금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트를 내부에 넣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서 최소 3년간의 요청했을 때는 뭐 문서 제공하고 이렇듯이 기본적으로 그 코드를 달라고 요청했을 때 적절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방법이 다 쉬운데 최소한 이런 건 있어야 됩니다. 가져다 썼어, 배포를 했어. 그럼 홈페이지에 링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외부에 있는 아까 감시단체에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적은데,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이전에 오픈하기 전때 발생한 모든 것들을 문제 삼아서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버넌스는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라이센스 얘기를 잘 했으니까. 보통 그 거버넌스는 우리가 IT 거버넌스 많이 얘기하죠. 거기 IT 거버넌스에서는 크게 이런 게 있습니다. IT 거버넌스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그 IT 뭐 네트워크부터 전체적인 체계를 운영하는 체계가 하나가 있고, 최근에 또 이슈가 많은 보안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가 있고요. 여기에 또 오픈소스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 이렇게 세 개의 체계가 모든 단체에서 함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프레임워크는 만들어져서 그 프로젝트 시작부터 관리 운영의 모든 단계까지 이런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졌고, 이 체계는 사실은 성숙도 단계처럼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관리하는 게 어느 정도 돼 있고 체계가 갖추어졌는지를 이런 단계별로 관리하는 체계가 돼 있어서, 이런 것들도 지금 성숙도 항목처럼 다 알고 계셔서 공공기관에서도 솔직하게 오픈소스 관리 체계가 잘 됐는지를 관리하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관련된 그 가이드라든 이런 것들이 다 보급이 돼 있고요. 이제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 1시간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10분 맞죠? 5분. 저작권 간단하게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저작권을 여기다 넣냐 하면, 여러분들이 저작권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서 보시면 지식재산권이라고 그러죠. Intellectual Property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여러분들이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보호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허로 보호받는 산업재산권으로 받는 거고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게 저작물로 만들면 그 저작물을 보호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허, 실용시한, 디자인, 상표 이런 거는 특허로 보호받고요. 그 외에는 뭐 설계도, 문서, 논문 이런 것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는 그럼 어떻게 되냐? 소프트웨어 자체는 사실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하고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특허는 특허청에서 계속 별도의 특허로 인정받으려고 요청을 하고 일부는 되긴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CD에 넣거나 물건에 넣어서 특허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저작물들에 대한 보호가 아직 명확하게 우리나라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오픈소스 라이센스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거 특허도 넘어갔었고 다 넘어가고, 이제 맨 마지막에 요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SI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질적인 저작자는 개발자가 저작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개발자가 소속된 회사가 저작자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어디로 가요? 공공기관의 엔드유저한테, 고객한테 가죠. 이럴 때 기본적으로 이때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고객이 갖는다,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공공의 SI 계약에서 이 부분을 공동으로 나눠서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아시고 그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저작권 안에도 오픈소스 저작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은 보호해야 되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픈소스는 시스템 구축하고 도입을 할 때 필히 쓰여져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무조건 써야 되고요. 향후 운영 전략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컴플라이언스, 준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오픈소스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처럼 이런 생태계가 잘 만들어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결론은 오픈소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핵심의 기술과 활용이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